안녕하세요. GS토리 김홍일 PD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입니다. 오늘은 또 나무가라는 기업을 소개시켜 주실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나무가를 3월 14일에 탐방을 갔고요. 나무가 이제 탐방을 가게 된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네. 그 2022년도에 그 카메라 모듈 업체들 실적이 대부분 좀 안 좋았어요. 네네. 근데 나무가가 유독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좋았나 뭐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싶었고, 나무가가 제가 이제 보고서 제목에 썼지만 그 3D 카메라 뭐 또는 3D 센싱 카메라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3D가 핵심인데 요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씨앗을 심었는데 싹을 계속 못 틔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좀 한번 확인하고자 또 탐방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나무가는 2004년 설립된 기업이고요. 2015년도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요 상장했을 당시에 제가 탐방을 원래 한번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좀 아무래도 상장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도 있었고 굉장히 좋지 않겠나, 좀 뭔가 기대치는 높았는데, 사실 상장하고 나서는 오히려 뭐 실적이라든지 사업적으로 크게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아, 예, 근데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그 드림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상장 기업인데, 이 기업이 최대 주주가 돼요. 그러니까 네. 인수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이후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이어진 거기 때문에 무언가 최대 주주, 대표이사, 경영진 이렇게 바뀌면서 뭔가 계기가 돼서 그런지 상당히 실적은 좋아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모바일 카메라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매출의 99%는 여전히 스마트폰입니다. 네. 근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인데 이쪽에서 무언가 물량을 많이 받아오기 시작을 하고, 과거에는 사실은 그 중저가 모델이죠. A 시리즈나 M 시리즈 네. 이런 쪽으로만 뭐 들어가는 업체로 시장에서는 좀 봤었는데, S 시리즈까지 진출을 하면서 뭔가 카메라의 공급 단가도 올라갔었고 물량도 늘어나면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까지 이제 진출했다는 거는 제품 하나당 단가도 아무래도 높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다고 봐야겠죠. 네. 예, 동사가 기술력이 얼마나 좋았냐, 또 얼마나 좋게 평가받았냐, 이거는 22년도일 겁니다. 그 삼성 쪽에서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고 전 IT 부품, 전 부품사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력 이런 것들 다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아, 그만큼 제품력, 기술력이 좋았다, 이거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거 제가 실적 추이를 잠깐 짚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 20년도까지 보시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21년도, 22년도 실적이 급격히 좋아졌죠. 요 기간 동안 매출이 급격히 늘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원가라든지 비용이 크게 개선이 된 겁니다. 그렇네요. 요것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베트남에 이제 3공장을 지으면서 네. 여기에 또 공장 자동화, 요새 로봇이 핫하잖아요. 그렇죠. 뭐 FA라고 부르는 일종의 공장 자동화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비용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급격히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은 매출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는데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가장 하이엔드급에 들어간다는 것들은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지속적으로 고객사로부터 뭐 물량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올해 그 출시가 된 갤럭시 S23 요 모델에도 2개 종류의 지금 카메라 모듈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그 베트남 공장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20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베트남 상 공장입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그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설계라든지 R&D, 뭐 본사 이런 역할들만 해주고 있고, 실제로 모든 생산은 다 베트남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때 탐방 때도 이야기해줬는데 베트남의 그 공장은 늘어났는데 인력은 계속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자동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싸다라고 소리나는 기업들이 많이 가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일단 뭐 인건비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기업 입장에서 좀 줄이고자 하죠. 그래서
자동화를 많이 시켰다. 여기에서 원가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에도 스마트폰 전반적으로 판매되는 대수라든지 출하량 이런 것들 증가된다는 전망치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IT 업계 전반적으로 약간 침체 이슈 때문에 판매나 이런 것들 약간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여튼 플래그십 모델, 그 다음에 A 시리즈, M 시리즈 그들이 납품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좀 유지하는 차원. 그래서 영업이익 작년 324억을 기록했었는데 요 정도 수준을 일단은 유지한다. 이게 기본적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실적은 일단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요 OIS 액추에이터, 정확하게 요 액추에이터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액추에이터가 통상 이제 구동 장치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OIS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카메라 이제 모듈이 되겠는데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요 모듈을 구동시켜주는 일종의 부품. 그래서 휴대폰 부품 사업인데 요 액추에이터 시장에 진출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중국 업체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23년도 4분기부터 액추에이터 양산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요 새롭게 진출하는 부품 사업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3D 센싱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이제 많이 그 부분이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이런 기술을 해가지고 센서 카메라가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김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사가 여러 우리나라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있는데 유독 이 업체만 잘하고 있다, 좀 앞서 나가고 있다 하는 게 바로 3D 카메라 쪽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기업들은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당장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개발을 안 했었는데 동사가 2011년부터 해서 3D 카메라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지금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술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살짝 꽃을 피울 뻔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2019년도입니다. 요때 이 3D 카메라를 적용시킨 스마트폰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0년도 이렇게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단가가 비싸요. 뭐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탑재시키면 좋지만 이 부품 가격이 비싸면은 전체적인 스마트폰 가격 자체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 판매에 있어가지고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납품을 한번 했다가 아무래도 가격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 모델들에선 다 뺐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동사는 계속 연구 개발해 왔었고요. 최근에 지금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 요 엑스레이 의료기기 쪽입니다. 올해도 지금 보시면은 엑스레이하고 스마트폰용 그 빔 프로젝트, 소형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공급되는 것들은 올해 일단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쪽은 좀 시장 규모가 아무래도 좀 작아요. 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갔다 정도의 상징성을 좀 갖는 것들이고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 여기 XR 기기입니다. 그리고 콘솔 게임기. 우선 XR 기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네. 올해 안으로 무언가 기기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초에 이미 삼성이 뭐 퀄컴 이런 기업들하고 동맹 맺어서 이 XR 기기를 출시하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삼성이 그 갤럭시 글래스라고 해서 상표명까지 등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등록했기 때문에 점점 가시화는 되고 있고 동사가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여기에 요 3D 센싱 카메라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무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23년도 4분기부터는 양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무가를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이 센싱 카메라가 언제부터 양산되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콘솔 게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입니다. 여기는 일본의 유명한 게임사가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일까요? S사인가요? N사인가요? 네, 뭐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데 네. 조만간 제가 볼 땐 고객사 공개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N사라고 추정했거든요. 아, 근데 또 어떤 분들은 S사라고도 얘기해요. 사실은 N사가 그쪽을 3D 쪽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쪽일지 아니면 또 S사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본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콘솔 게임이라는 거. 그래서 이쪽도 시장 규모가 꽤 크죠. 그래서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제품도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23년도 한 4분기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결국 고객사들 제품 출시 일정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또 한 가지 모멘텀 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가전 제품이 있습니다. 이쪽에 로봇 청소기용으로도 2D 그다음에 3D 기능을 합친 일체형 카메라 모듈 요 공급하는 것들 논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같이 뭐 간단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갖고 있는 그런 기기들에서는 그 3D 센싱 기능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자율주행 차든 로봇이든 어떻게 보면 기반 기술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요하는 곳 쪽에는 많이 좀 쓰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사실 나무가를 지금 바라보는 건 올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이 3D 카메라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쪽에서 지금 플레이어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가 상당 부분 수혜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도 지금 애플 쪽은 사실은 LG 이노텍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요거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LG 이노텍이 기반 기술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술은 사실은 애플 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LG 이노텍은 오히려 뭐 양산, 그러니까 제조적인 능력 요거만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 동사는 기반 기술도 좀 가지고 있어서 자체 생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나무가가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인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관 아직 그 전장향 이런 쪽은 이야기가 없나요? 있긴 한데 여기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정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서에도 그 내용 담지 않았고 네. 실제로 탐방간에는 그 이야기도 하긴 했어요. 네. 했지만 너무 또 뒷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당장 뭔가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저도 보고서에 담기는 좀 꺼려져서 그 내용 제가 살짝 뺐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IR 자료에는 명시돼 있어요. 네. 자동차 쪽도 그래서 그쪽에서도 분명히 터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은 또 한 단계 올라설 것 같네요. 네, 일단 제가 매출에 5,500억에 영업이 385억 전망을 했는데 요 5,500억에서 5,000억은 기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쪽이고 요 500억이 신규 사업 쪽에서 조금씩 나오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네. 앞서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쪽은 3D 센싱 카메라 탑재가 확정돼 있으니까 분명 매출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그 베트남 상공장 인력 계속 줄인다라고 합니다. 네. 계속 공장 가동률은 높일 거고요. 반면에 비용을 많이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는 그런 추세 나오고 영업이익률 7%대 사실 카메라 모듈 업체들 잘 보시면 그 OP 마진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7%대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높은 편이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제시드릴 수 있는 목표 주가는 대략 한 26,000원입니다. 타겟 PER을 제가 12배로 잡았습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 350억을 가정해 보았을 때 지금 주가가 17,000원, 8,000원대라고 놓고 보면은 8배에서 뭐 9배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타겟 PER 12배는 그렇게 뭔가 높게 잡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IT 부품 쪽. 네네, IT 부품이다 보니까 제가 고밸류를 주지 않았습니다. 성장성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추정치이고요. 12배 정도는 그래도 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XR 기기 이런 쪽이 새로운 디바이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크게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몰라요. 요새 모멘텀 붙으면 주가가 밸류 관계없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메타버스 쪽으로 한 번 움직이다가 이번에 OLED 투자 나오면서 확 뛰었잖아요. 상한가. 맞습니다. 사실 그쪽이 디스플레이 만든 장비 업체잖아요. 네네. 사실은 뭐 장비 투자 발주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디스플레이 만드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밸류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뭐 가능성 있는 기업들보다 아닌 기업들이 더 많이 가는데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 펀더멘털도 살아 있고 모멘텀까지 덧붙여주면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탐방에서 좀 주목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제가 그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네. OLED 이제 관련된 쪽이 투자 이야기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군데 정도 탐방을 잡았습니다. 네. 필옵틱스, AP 시스템. 일단은 뭐 삼성 쪽 투자가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갈 것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개 기업을 좀 가가지고 업황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투자 시기라든지 장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발주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업 소개해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